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서 K병원 홍성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목 통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TFCC 파열 척골 충돌 증후군인데 많은 분들이 이 비욘디를 통해서 어깨, 허리, 무릎 여러 군데 아픈 질환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들었을 거고 치료적인 거 재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TFCC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흔치 않은 내용이지만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한 치료나 진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경우에 이런 TFC에 대한 손상을 의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떨 때 내가 이 질환을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만 알고 가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고대를 졸업해서 고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경관절 관절 결과 스포츠 인공관절을 수료하였습니다. 손목 통증 이쪽 우리가 이제 어깨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많습니다. 근데 손목 통증 많죠? 주부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 생각보다 흔해요. 근데 그 통증에 대한 원인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뼈는 이상 없으니까 골절이 없고요.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하시면 됩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말 그대로 통증을 호소하지만 원인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이 TFCC라는 질환이 있었을 때에는 늦은 진단이 되었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TFC라는 거에 대한 병변이 있는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CC 영어로는 Triangular Fibrous Cartilage Complex라고 해서 굉장히 난해한 이름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분들도 이 TFCC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제로 부르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밑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세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삼각 섬유 연골이고요. 하나의 연골이 아닌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여기 붙어 있는 주위 구조물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손목뼈를 받추는 척골 사이 있는 연부 조직인데요. 손목 척측,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을 받쳐주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골이라 부를 수 있고 무릎의 반월상 연골과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요골과 척골,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보시면 요골, 척골 두 개 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대 역할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뼈가 있고 이 위에도 뼈가 있는데요. 아래 척골과 연결되어 있어서 삼각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게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삼각 연골, 디스크라서 월상골과 척골을 받쳐주는 충격 흡수원 역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디스크를 들춰보면은 아래 원이요척인대 심층부라고 해서 이 두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디스크 역할, 충격을 흡수하죠. 두 번째는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 역할, 특히 그 중에서도 원이요척 심층부라고 하는 저희가 봉합을 하는 인대가 있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TFC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주목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 수극물이 막 흔들려가지고 척골을 막 치고 있는 거, 그리고 척골이 막 춤을 추죠?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 TFC란 게 충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인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척골이 흔들리거나 수극물 흔들리게 되면은 관절염을 나중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TFCC라는 거를 저희가 간략히 알아봤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쳐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퇴행성 마모 두 가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짚고 넘어지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상황에서 이 힘을 주고 넘어지다 보니까 회전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척골과 월상골이 부닥치면서 순식간에 파열이 되겠죠?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그림처럼 왼쪽 이제 요골이 부러졌을 때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같은 쪽으로 힘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척골에 있는 경상돌기라고 해서
여기 혹시 보이실까요? 조그마한 뼈가 있는데 이 뼈에 TFC가 붙어 있거든요. 이 뼈가 부러지면서 TFC 손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요골골절이 생겼을 때 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절입니다 얘기를 듣고서 아니 뭐 나머지는 괜찮으시니까 뭐 뼈만 붙이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에서 TFC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는 결과가 많아요. 특히 경상돌기 골절이 보인다면 특히나 저희 TFC 손상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외상성도 있을 것이고 퇴행성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새끼손가락 뼈 쪽에 있는 이 척골 그리고 위에 손목뼈가 있는데 반복적인 운동 있죠. 저희가 뭐 헬스, 뭐 크로스핏,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이렇게 척골이 변이된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있는 TFCC가 여기서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이 뼈 높이가 긴 경우,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에는 좀 더 퇴행성 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 이렇게 막 손목을 많이 쓰는 고위험, 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닌 요 근래에는 반복적인 동작 있죠? 키보드를 치시고 마우스를 쓰시고 무엇보다 이 앞에 보이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드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손목에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 50대 뭐 주부나 아니면은 고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팠다면 최근에는 40대, 30대, 20대까지도 내려와서 이런 TFC 손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히 퇴행성 파열이란 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증상은 새끼손가락 쪽엔 척측이라고 부르죠. 척골이시니까 척측 쪽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있고 제가 외래로 오신 환자분들께 가장 여쭤보는 세 가지입니다. 땅 짚는 거, 문 여는 거, 병 뚜껑 따는 거 할 수 있느냐 여쭤보면은 힘들어요 말씀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제가 손목을 짚으신 지가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침대에 일어날 때 손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팔꿈치로 짚고 일어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피하면 안 아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짚지 못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TFC 파열 증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가끔은 이 두 손가락이 저리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이 저리는데 신경이 눌렸나요 하신 분들이 있으나 이 TFC 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연관통으로 인해서 사후수지가 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과신전, 그러니까 손목을 제낄 때 그리고 척측 편의 시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새 핸드폰들이 되게 크잖아요. 무거우니까 손목을 이렇게 제끼면서 핸드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TFC의 가장 최악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과신전, 척측 편의. 그리고 요새 운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헬스 하실 때 혹시 인클라인 벤치나 납치하스 하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 맞아요. 제가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딱 들어올린 순간 뚜둑 하고서 그 이후부터 아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는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밀잖아요. 하지만 인클라인은 잡고 꺾어서 받치기 때문에 TFC 손상에 훨씬 더 취약한 그런 동작이라서 헬스할 때도 손목을 꺾어 올리면서 뭔가 들어 올리는 동작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는 이제 압통, 눌러 아픈 거, 척측 변이시, 그리고 불안정성, 뭐 동반되는 주상월상인대라는 파일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엑스레이상에서는 기본 검사겠죠. 뼈가 긴지, 같이 동반된 월상골의 퇴행성의 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이제 관절염이나 다른 뭐 병변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사 중 하나죠. MRI. 3.0T라고 해서 고화질로 찍어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손목을 회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내회전이라고 해서 뭐 환자분들이 슈퍼맨 자세로 부르시던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핀 상태에서 찍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TFC는 이 손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1cm다. 3mm 컷으로 찍거든요. 일반적인 무릎이나 어깨는 3mm를 촘촘하게 찍는데 만약 1cm라 치면은 3개밖에 안 나올 거고요. 1mm 정도로 촘촘히 찍어야
총 10컷이 나오는 거니까 MRI 찍으실 때도 절대로 이렇게 넓은 간격이 아닌 세세한 간격을 찍을 수 있는 세팅에서 찍어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측 압통을 확인하고요. 손목 과신전 그리고 척근 흔들림 검사라고 해서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잡고서 척골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은 별로 안 흔들리겠죠. 근데 만약에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유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이게 타고나신 것도 있고 만약에 반대쪽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쪽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원이요척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거라서 TF18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양쪽이 똑같이 흔들흔들하다면은 원래 유연하신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쪽만 흔들린다고 그거를 불안정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뭐 엑스레이 찍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고 뭐 뼈는 정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듣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척골이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 길어요. 양성변이라고 하거든요.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긴지 확인해야 되겠고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의 척골이 깁니다. 그래서 척골이 길다고 무조건 척골에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척골이 길다면 남들보다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동반되는 이런 경상돌기 골절이 있다면 과거에 TFC 손상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여기 보이는 주상골과 월상골의 수근골 사이도 혹시 벌어진 거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왼쪽과 오른쪽 같으신 사람인데 사진을 보시면 높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을 이렇게 돌리고 주먹을 꽉 쥐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엑스레이상에서 내외전을 시키면 본인 뼈 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튀어나온 뼈는 내외전을 했을 때 훨씬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 주먹을 쥐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1~2mm 정도 척골이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저희가 동적 충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사진만 찍었을 때는 모르는 게 주먹을 쥐는 자세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고 그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추후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른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게다가 척골만이 아니라 주상월상이라고 해서 요 그 척골 주상골과 월상 사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주먹을 꽉 쥐는 자세의 그런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냥 쥐지 않아도 이 주상월상 간격이 늘어나는 거고요. 척골 양성돼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월상골과 주상골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저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MRI. 뭐 고가의 검사이고 환자분들 항상 여쭤보시죠. 꼭 찍어야 될까요? 안 찍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필요하다면 찍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 연골, 인대 구조, 연골 상태, 골 내부 변화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툴이고 다른 통증의 원인, TFC가 아니더라도 뭐 결절종이나 다른 뭐 인대 문제 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분이 뭐 의사분들께서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은 찍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MRI를 보시면 일단 척골과 요골 사이에 그리고 월상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부가 파열된 겁니다. 그리고 월상골에 까만 멍 같은 게 보이시죠? 요거는 월상골과 척골이 오랫동안 충돌하면 생기는 월상골 골연화증과 괴사 소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소견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MRI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환자분의 과거 히스토리 그리고 통증 양상 그리고 저희 검사 소견 엑스레이 그리고 모든 MRI 같은 거를 조합해서 환자분을 진단해야겠죠.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겠죠. 보존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보존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TFC 손상 보통 수술하신 분도 많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빠른 진단을 받은 급성 파열이라면은 수술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급성에 이제 발생하는 변연부는 굉장히 피가 많이 돌아요.
풍부한 혈류가 있기 때문에 진단만 된다면은 저희가 수술 없이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반깁스 있죠? 반깁스 내지는 이런 장상지 보조기를 통해서 손목을 돌리는 거를 제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골이 튀어나온 자세는 손을 이렇게 돌리면 튀어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하늘로 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나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보조기는 일단 너무 불편해요. 팔꿈치를 못 쓰니까 뭐 굽기도 하고 해서 환자분이 가능만 하시다면 저런 보조기를 채워서 살짝 손목을 돌려서 하늘을 본 상태로 저희가 보조기를 만들어서 팔꿈치는 쓸 수 있지만 손목은 고정할 수 있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성이니까 소염제, 물리치료, 뭐 주사치료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물론 뭐 DNA 주사, 뭐 프롤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도 급성이고 만성이지 않고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수술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보존 치료에 실패했을 때, 통증이 지속될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에 대한 광자 오해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안 좋은 주사다, 뼈가 녹는다, 뼈 주사다, 안 맞고 싶다 하시는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심한 염증이 동반된 상황이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다면 한 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수술이 치료한 환자한테가 아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어서 스테로이드 한 방 맞고 좋아진다 모르겠지만 2-3개월 아니면 뭐 5개월 후 다시 아픈데 또다시 주사 맞는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지만은 남용은 뭐 권유드리지 않고 이런 스테로이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그건 정말로 더 이상 주사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는 혈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하지 않고 정리만 하고 변연부와 뿌리부는 혈류가 풍부하니까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는 그 질문 중에서 중앙부가 완전 파열됐는데 이걸 안 꼬매는 게 말이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위치에 따른 치료가 다른 거라서 중앙부는 애초에 봉합할 수도 없고 봉합에도 안 붙습니다. 거기를 봉합해 놓으면 더 아플 거고 오히려 더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 아쉽지만 최대한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변연부나 뿌리부에 파열이 발견되었을 때는 녹는 실 내지는 안 녹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필요할 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작은 내시경을 쓰고요. 왼쪽처럼 팔을 당기는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손목은 되게 좁아요. 이 모양만 봐도 이게 뭐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좁은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겨주는 기구가 필요하고 기구를 사용해서 숙련된 기술로 해야 이 손목 관절경 하고서 다른 구조물을 다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을 하거나 뼈를 절골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3-4mm의 작은 상처만 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영상 보겠습니다. 그 처음 보여드렸던 이 중앙부 쪽 보이시죠? 노란색. 노란색이 가운데 쪽인데 충돌하니까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한 파열된 게 걸릴 수가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들 중앙부 파열이 있으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저희가 케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일단 소작을 시켜서 너덜거림을 제거하고 쉐이버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열 수축 모드라는 걸 해서 쪼그라들게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첫 골 골두가 노출되지만 최소한 충돌할 때 걸리는 게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 불안정한 부분이 더 확장되면서 찢어지는 걸 막아줘서 첫 골이 길지 않고 통증이 있는데 저는 간단한 치료하고 싶어 했을 때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치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변연부 봉합술이죠. 아까 노란색 쪽에서 저희가 옆으로 살짝 옮겼는데요. 여기는 옆쪽이고 이 주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많아요. 봉합했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라 봉합을 해야 되고 봉합은 이 PDS라 부르는 파랑실로 봉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미부는 중앙부도 뻥 뚫려 있네요. 그래서 중앙부는 정리하고 봉합을 한 거고 이것도 간단히 영상 보겠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영상 보이실까요? 이게 정리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이쪽 오른쪽 보면 여기가 약간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뭔가 절벽처럼 벌어진 게 보일 텐데 이게 TFC 파열 소견이고 변연부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버랑 기구로 눌러보면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다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파란 실은 녹는 실입니다. 4개월 정도 지금 녹는데 녹는 실로 통과시키고 나서 쟤를 매듭을 밖에서 지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벌어지지 않고 봉합 후에 이렇게 기구로 눌러봤을 때 짱짱하게 고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거는 이제 가운데도 저렇게 꾸몄으면 참 좋겠는데 붙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렇게 녹는 실로만 봉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골 터널 봉합술. 조금 더 아래쪽이죠. 여기 있는 경상돌기 쪽에 구멍을 내요. 터널을 뚫어서 밑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제가 구멍을 낸 다음에 구멍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바닥을 실로 당기는 방법이고 왼쪽 아래 사진처럼 실을 한 가닥 엮어서 내린 다음에 밑에 봉합살을 고정하는 나사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나사는 녹는 나사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대신 이 실은 녹지 않아요. 녹지 않은 대신 강한 장력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하얗게 덮입니다. 물론 뼈가 긴데 이렇게 봉합만 하시면 나중에 저 실 때문에 TFCC가 더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꼭 볼터널 봉합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부 팔이 없어요. 그냥 하얗게 덮여있는 공간 속에다가 이 니들을 이용해서 파이버 와이라고 하는 녹는 실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한 가닥 빼내고 다른 위치에다가 제가 이제 루프 니들에서 이제 빼낼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저거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한 공간이 4, 5mm 되는데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 어깨도 무릎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TFC 봉합할 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저거를 봉합하는 저 니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한 번에 뚫지 못하면 찢어져 버리고 그 찢어진 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토는 봉합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뭐 인대들 봉합할 때는 뭐 마음에 드는 모양 될 때까지 두는데 이거는 꼭 정확하게 한 번에 꼬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FC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TFC가 생기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척골과 월상골이 충돌하고 삼각골이 부닥치는 질병인데요. 요골과 척골이 있고 그게 부닥치면서 생기는 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골이 긴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충돌을 하니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부닥칩니다. 부닥쳐서 꽝꽝꽝꽝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게 중간에 있는 TFC 손상을 입을 것이고 마모되고 결국은 삼각골이나 나머지 연골도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처럼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이고요. 4mm가 길어요. 근데 신기한 건 반대쪽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길어진 거죠. 원래는 길지 않았던 게.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무려 2번이나 봉합을 하신 환자분이에요. 그리고 척골 단축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TFCC의 증상이 있어요. 짚지 못하고요. 짜지 못하고요. 본업에 대해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쓴 일을 하신 분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는 일도 그만둔 상태이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월상골을 잘 보면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낭중 같은 소견이 보여서 이분은 MRI를 찍지 않았지만 보는 순간 척골 충돌 증후군 심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 봉합된 게 2개 보여요. 환자분이 말씀했던 2번 봉합한 나사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주상월상도 파열됐고요. TFC는 없습니다. 중앙 파열되어 있고 고정된 나사가 보이고요. 월상골도 보면은 다 망가져서 하얗게 변해 있고 척골이 변화가 되어 있고 봉합된 TFC는 전혀 상태 좋지 않아요. 무슨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척골이 충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중앙부 파열이 있고 신재성 파열, 흔들립니다. TFC 재파열에 대해서 봉합을 해야 되겠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과 봉합 이후에 단축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척골 단축술은 저희가 이제 보존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하는 수술인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월상골, TFCC, 주상월상을 보고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뼈를 절고술을 통해서 길이를 줄이고 금속판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 모형은 안개인데 이 뼈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저희가 길이를 낮춰주는 수술을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길이를 낮추고 뼈를 자른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치료이고 너무 많이 줄이면은 요척 관절,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2.5m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환자처럼 원래 타고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버린 환자의 경우에는 물론 무리일 수 있지만 3mm, 4mm까지도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뼈를 잘라서 고정한 거니까 이 부분이 붙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골절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유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서 조금 더 금속판도 길고 상처가 조금 2~3cm 길어요. 그런 거에 단점도 있지만 사선 골절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찢어진 거 보이시죠? 환자분 딱 들어가자 없습니다. TFCC. 그리고 이게 이전에 녹지 않은 에치본드란 나산 이런 실인데 이 실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실은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주변부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벌어진 거를 실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PDS라고 하는 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녹지 않는 실 썼잖아요. 요번에는 녹는 실을 통과시켜서 총 2가닥을 제가 봉합을 시도하였습니다. PDS라는 실은 커보이지만 되게 작거든요. 녹는 실이고 봉합하다 끊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녹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연부 봉합 이후에는 충분한 장력과 시간이 유지되므로 봉합을 하고 있고 2가지로 해서 뽑고 빼고 뽑고 빼서 총 2땀을 제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술을 할 때에도 좁은 공간이고 위에 연골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찢어지지 않게 봉합하는 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서 항상 집중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판의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선절골로 해서 조금 징그럽습니다. 저 가운데 사진 보시면 골편 보이시죠? 저희가 와퍼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올 때가 전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게 나왔다는 거는 뼈가 깔끔하게 잘린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절골 부위가 맞닿아집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빠른 골 유압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술의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첫 골과 이런 중간에 잘린 부분이 정확하게 압박되고 정확한 절골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수술 엑스레이입니다. 아까 길었던 첫 골이 높죠. 저희 기준선보다 낮게 있고 잘 압박이 되어서 첫 골 양성은 없는 상태이고 장상지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4주간. 저는 재활을 봉합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마우스를 쓰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요. 봉합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골 단축만 하신 분들은 재활이 굉장히 빠르고요. 봉합을 하신 분들은 3개월의 시간이 요합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하늘 본 상태로 보조기를 쓰고요. 한 달 이후는 짧은 보조기를 차고서 30도 제한, 8주가 지나면 60도 제한, 그리고 12주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2달 된 엑스레이인데 아직 유압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수술 2개월 차신데 다행히도 임용감도 없고 이전에 봉합 2번 하고서 했던 통증도 없으시고 이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봉합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진 않는 편이라서 수술 이후에 굳어서 너무 힘든 분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환자분 경과가 좋은 편이셨고 이후에는 단상지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5개월 차 엑스레이인데 이제 뼈가 벌써 붙어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뼈가 조금 천천히 붙는 편이어서 좀 걱정했었는데 5개월 차 유압이 되어서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5개월 차 재봉합술 그리고 척골 단축술 하신 분이고 무려 3번째 수술하신 분이에요. 통증 별로 없었고요. 물론 아예 안 아프진 않아요. 수술 3번 하셨으니까. 회내, 회외 다 가능하고 이전 손목을 쓰는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환자분이 직장을 관두고 오셨기 때문에 복귀하는 거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 수술하고서 이제 5개월째 외래해서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결론이에요. 저희가 오늘 수술도 알려드렸고 진단 알려드렸지만은 손목 통증 환자 중에 모두가 TFC 손상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서 내가 TFC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TFC라고 생각됐을 때 저희가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손목 환자가 TFC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염자로 진단되어서
단순 골절로 진단돼 치료를 시기를 놓친 경우 너무 많아요. 단순 염자는 쉽게 회복이 되지만 손상 시에는 굉장히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척골 단축술은 뼈를 자르고 뭐 길이를 줄인 수술이지만 다른 병변도 치료해야 되니까 내시경도 같이 봐줘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단축술 굉장히 무섭습니다. 뼈를 자릅니다. 뭐 길이를 줄여요. 뭐 째야 됩니다. 환자분 너무 싫어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척골 단축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뼈가 길고 원이 명확하다면 환자분이 척골 단축술을 하고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뼈가 짧고 척골에 문제 없는 분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의외로 수술 이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뼈를 잘랐지만 오히려 고정이 되게 좋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흔치 않은 질환, 물론 흔치 않지 않지만 다루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풍부한 수술 경험을 지닌 분께 진료를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되게 속상해 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게 TFC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몰랐던 이런 척골 충돌 증후군이나 TFCC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고통이 있는 거라면 잘 치료해서 이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일단 질문 보고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랑님, 40대 여성입니다. 손목을 고정한 지 3주 되었는데 여전히 아프고 오래 고정하면 손목이 굳는다는데 언제쯤 움직여야 될까요? 굉장히 뭐 애매한 질문이긴 하신데 일단 고정을 한 이유가 궁금해요. 외상인지 아니면 그냥 아파서 그러신 건지. 그리고 뭐 일주일 됐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원인이 만약에 TFC라면은 충분히 외상성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이라면 단순 고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왜 아픈지를 찾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검사나 아니면 진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안 쓰시면 굳고 또 악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원인 찾기 전에는 오랫동안 보조기를 찾는 거를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이 문제가 없다면 빨리빨리 스트레치하면 쓰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다님입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요. 오른쪽 어깨 바로 밑 팔뚝살 위쪽이 갑자기 찌릿한 이후에 팔을 들면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 이거는 어깨랑 팔뚝살인 것 같은데, 그쵸? 그, 보통 어깨 질환인 경우에 여기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팔뚝, 이 밑으로 내려온 통증이 많아서 생각보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저는 팔뚝이 아파요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회전근개팔이 있을 때에도 어깨 팔뚝살이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상악골 찍는 게 아니라 어깨 쪽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일단 팔뚝이든 어깨든 체크를 해보시고요. 소염제만으로 할 게 아니시라 검사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운트님이시네요. 힘들게 일하고 나서 손목이 전체 아픈 게 아니라 엄지 밑부분과 5번째 아픈데요. TFC 가능성 높은 건가요? 약만 먹는데 손목을 무리하게 쓰면 아프네요. 말 그대로 힘들고 일하고 있다 하셨으니까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엄지 밑부분이 아프다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쥐는 동작, 뭔가 이렇게 잡고 쪼고 들고 했을 때 이 무지 기저부가 아프신 분이 많은데 5번째 손가락 밑부분이 아프시다는 거는 이 척골 쪽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혹시 뭐 주먹을 쥐는 검사나 앞통이나 뭐 흔들어 보는 거나 그런 검사 안 해봤고 MRI도 안 찍어보셨다면은 한번 뭐 MRI 무조건 찍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특히 뭐 짜고 짚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힘드시다면은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리에오킴 5493님이시네요. 오늘 원장님 강의를 보니까 TF18이 의심되는데 수술하면 회복 기간이 얼마 될까요? 현실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봉합을 하지 않는 척골 충돌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금방 복귀를 말씀드려요.
뼈 절골 수술해도 별로 아프지 않고 한 2주만 지나도 일상생활합니다. 하지만 봉합을 해야 된다. 봉합을 하면은 무조건 3개월 이상이에요. 보조기 기간만 3개월이고 이 마우스 잡는 거마저도 저 마우스 잡으려면 회내를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 키보드도 못 잡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무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3개월 이후에 바로 복귀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손목이 굳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시 쓰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3개월이고요. 뭐 넉넉하다면 5개월 이상은 쉬어주는 거를 권유드려서 이게 직장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환자분들께 저도 이제 뭐 진단서가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뭐 반영하려고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재활 기간이 길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충돌 질환이 메인인데 척골 단축이 메인 수술이고 중앙부팔이 있는 수술이라면 환자분 자신 있게 수술하고서도 빨리 복귀할 수 있으시니까 겁먹지 마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분 보겠습니다. QKLJ5402님. 원장님, 저는 손목이 가끔 찌릿찌릿하면서 아픈데 뼈가 길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인가요? 어깨처럼 자라는 건가요? 둘 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길어요. 양쪽이 타고나 긴데 대신 후천적으로 TFC 찢어지면은 1mm, 2mm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TFC 봉합을 하면은 수술 후에 1, 2mm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뼈가 길어진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척골과 그리고 요골은 원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척골을 잡아주는 TFC 파열되면 이 구조가 틀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척골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구조가 망가진 분들은 척골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거의 뭐 하늘을 뚫고 나올 것처럼 저희 무슨 롯데타워 마냥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척골이 월상골과 만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빨리 진료를 보아서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튀어나온 게 문제가 있는 건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 TFC 파열로 인한 길어짐도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원래 안 길었어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과거에 엑스레이 봤을 때는 안 길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TFC 골 봉합술 이후에 3mm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충분히 안 좋아지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민주원 아버지 3131. TFC8과 손목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TFC8은 뼈가 길지 않고 충돌하지 않았지만 이제 움직이면서 찢어지는 거니까 보통 척골이 짧겠죠. 척골이 짧으면서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척골이 길어도 TFC8이 있으면서 충돌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내 척골이 길고 그리고 TFC8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손목 충돌 증후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TFC만 파열돼서 딱 급성으로 찢었다. 그러면은 뼈를 손대지 않고 이제 인대만 손을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슷하지만 뭐 다른 이런 질병의 구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 보겠습니다. 헬렌님 5639님.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전될 수 있나요? 피해야 될 자세나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대인들 핸드폰 엄청 많이 봐요. 무거운 뭐 패드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양손으로 핸드폰을 잡거나 아니면 뭐 받치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이렇게 꺾어서 엄지를 킥킥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안 좋아요. 손목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저희 운동을 진짜 많이 합니다. 헬스, 크로스핏, 클라이밍 다 좋은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젊은 분들 보면 대부분 헬스를 했어요. 3년 전, 4년 전 헬스를 했고 몸도 되게 좋아요. 남성분들 몸 좋고 누가 봐도 벤치프레스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운동하다가 뭐 바벨 컬하다 뚝, 뭐 인클라이너 뚝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본인의 그 몸에 맞는 중량을 넘어서게 되는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운동하다 아프다 그러면 빨리 중단하고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고 당연히 이게 가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수술할 때도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 많아요. 근데 항상
바르지 않은 자세에서 억지로 손목을 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급하더라도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몸을 틀어서 손목을 편하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손목만 틀어서 하는 이런 짚는 동작이나 뭐 드라이버 돌리는 거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시니까 꼭 바른 자세로 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칭은 뭐 기본적인 손목 돌리는 뭐 신전 뭐 굴곡이 이런 스트레칭 있잖아요. 요런 꺾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충족님 30대 남성입니다. 손목과 팔꿈치가 비틀이 아프고 팔꿈치 잡을 때 그리고 통증 있으면 전완부 상완부 통증 있고요. 겨드랑이 통증가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흉곽 출구 증후군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팔꿈치와 손목이 아플 수 있나요? 아, 흉곽 출구 증후군 존재하지만 참 진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교수님들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흉곽 출구 증후군 있다면 당연히 팔꿈치, 손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손목, 팔꿈치, 상완부, 저완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리다. 그래서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면은 흉곽 출구 증후군을 통해 치료하겠지만은 그와 관계없는 개별 통증도 있으시니까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각각 부위도 잘 검사해 보시고 흉곽 출구도 잘 치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란니지롱님, 원장님 손목 돌릴 때마다 뚝뚝 소리 나는데 찌릿한 통증, TF18 관련 증상일까요? 아, 이것도 제 외래 진짜 많이 듣는데 혹시 마이크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리세요? 이게 소리 혹시 들릴까요?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돌리면 뚝뚝 소리 나요. 이게 나는 이유는 이 뼈를 보시면 뼈 틈틈이 홈이 있거든요. 이 틈틈이 홈으로 여러 가지 힘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힘줄이 지나가는 데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 이탈하면 뚜두둑 뚜두둑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관절염이 있거나 TFC 없어서 뭐 이렇게 흔들려서 소리 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겠죠. 근데 단순히 손목을 뚜두둑 했을 때 뭔가 끊어진 소리 난다고 해서 TFC 파열이나 인대 파열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를 너무 해보지 마시고 궁금하시다면은 방문하셔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박준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 속으로 손목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니까 주상월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 분은 손목 검체염이라고 하네요. 원장님마다 왜 이렇게 진단이 다를까요? 주상월상인데 파열은 저도 힘들고 다루고 있는 분이 수부 보신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 힘듭니다. 왜냐면은 오래 진행돼서 뼈가 벌어지고 흔들리기 전까지 무증상도 많고요. 무엇보다 그 검사를 많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 주사한골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검사에서 밀릴 정도면 그건 진짜 큰일 난 거고 주사항월상 헬이면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면 월상골과 주사항골 사이에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근골이 무너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봉합을 하거나 심지어 나중에 재건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상월상을 진단할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세밀한 MRI랑 그리고 많은 경험, 혹시 수술한다면은 그 주상월상을 직접 들어가서 벌리고 확인하는 동작까지도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히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 늦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상골 골절도 잘 못 발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건초염인지 주상월상인지는 환자분이 그래도 좀 세부 전문이나 TFC 많이 보는 분께 가서 확인을 꼭 해보셔서 별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지 건초염인 거다 하고 하셨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진단이 어려워서 원장님마다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담 부부님입니다. TFC를 받았는데요. 봉합한 위치 좋지 않아 주변 부위 정리만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봉합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2번 봉합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분은 2번 봉합을 골수랑 터널했기 때문에 다시 봉합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변연부만 봉합을 했는데 이 변연부도 심한 분들은 꼬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봉합하지 않고 다듬고 척골 단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TFC란 게 일종의 디스크 같은 거니까
저희 뭐 반월상 이월판도 없으면은 꼬맬 수가 없잖아요. TFC도 진짜 심한 경우에는 봉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듬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뭐 관절 못 봤으니까 확답 못 드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분 준이112, 준 HS111님, TF 손상으로 새끼손가락이나 악지가 찌릿찌릿할 수도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와요. 저 손이 저려서 척골 신경을 검사한 정상이라고 합니다. 가이언 스캐널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 아플까요? 저도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이제 체득한 내용인데 연관통이랍니다. 연관통. 손가락 이 네다섯 번 손가락 저린 통증이 척골 신경을 건들지 않아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척골 신경이 아닌 척골 충돌 주근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저린 증상이 수술로 해결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수술 전에 근전도를 해서 척골 신경 쪽도 체크를 다 하고 있지만 만약 척골 신경 이상 아프시다고 하면은 아마도 척골 충돌 증후군 이후에 TFCC를 해결하고 나면은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토마워크 3번입니다. 6년 전 교통사고에 아프다가 반복되고 다시 아프고 6개월 전 발목 수술했더니 휠체어 사용 및 목발 사용했는데 너무 아파서 TFC 중앙팔 진단받고 변형 절제술 했습니다. 여전히 저리고 통증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궁금하신 거 제가 보니까 척골 단축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제가 봐야겠지만 일단 1번 뼈가 긴지 뼈가 안 길다면 혹시 동적 충돌 없는지 그리고 월상골과 척골에 연골 변화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저는 척골이 중립이어도 길지 않아도 증상이 있으면서 연골과 부닥침이 있어서 연골에 말랑말랑한 병변이 생겼다고 하면은 척골 충돌에 대해서 단축술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멀쩡한 뼈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뭐 내시경 소견이나 MRI 상에서 변형 절제술만 해결 안 된다. 그런데 척골 쪽에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척골 뭐 단축술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아니면 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척골 충돌 증후군과 TFCC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뭐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추후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물론 조금 딥하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나 여기 뭐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아, 이게 TFC구나. 삼각섬유인데 복합체가 이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그런 이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의 강의를 의미가 있다고 보고 부디 어쨌든 이런 불편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 질문처럼 질문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손목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진료도 하고 환자분들도 잘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